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국 모의고사. 자, 이제 마지막 8회차 모의고사를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난이도는 그냥 중이었고요, 중.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모의고사인 만큼 합격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41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41번은 이제 성질이 다른 걸 묻고 있는데요. 지금 1번의 취소, 2번의 면제, 4번의 동의, 5번의 추임, 이것들은 전부 다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반면에 3번의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 행위죠. 자,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이요. 후발적 불능과 관련이 없는 것. 자, 2번서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이제 후발적 불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위헌부담법리나 뭐 대상 청구권, 그리고 채무 불이행,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 체결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 1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적 불능과 관련이 있겠죠. 자, 해서 42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43번 넘어가 보죠. 이중매매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팔라고 했던 사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 경우는 무효라고 할 수 없겠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은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했다. 이게 바로 이제 적극 가담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 제3자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습니다. 자, 지금 3번 지문은 시효 완성에 대한 지문인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 가담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고민하지 말고 반사회적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던 경우도 적극 가담이 있었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에 보시면 1행위나 2행위가 매매에 한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내가 증여를 할게 이렇게 했어요. 증여에 합의를 했는데 을한테 부동산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꼭 팔지 않더라도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문제없이 똑같이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려받았을 때 역시 원칙적으로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병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5번 정답. 44번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는 1번 지문에 나오듯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쵸,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무효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다가 바로 상대적 무효라는 걸 밝히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번, 그리고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쪽에서 제3자가 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 4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통정에서 등장하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통정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죠. 금전 채권자여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5번 선다 보시면 허위 표시에 관한 108조 규정은 단독 행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적용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요, 이 단독 행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108조 통정어휘 표시 요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둘이서 짤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단독 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라면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정어휘 표시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선다를 맞는 말로 하려면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냥 단독 행위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요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는 틀린 거죠. 5번 정답. 45번 갑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법률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기망을 한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병의 기망에 의해서 기망을 당한 사람이 현재 갑이겠죠. 자, 이렇게 기망이 있었고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이렇게 제3자에 의해서 사기강박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다는 갑은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아니죠. 알았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요가 틀렸고요. 자, 3번에 갑은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까지 괜찮죠. 근데 병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권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이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을이죠. 을한테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병한테 취소다라고 하니까 3번도 틀렸고, 자, 4번 일단 기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해야 되겠죠. 4번도 틀렸고 5번이 정답이죠. 병의 기망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렇죠. 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46번으로 갑니다. 임의대리권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용 개량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1번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거.
그리고 3번에 미등기였던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1번하고 3번은 보존 행위니까 허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있죠. 자기 계약 예외적 허용되는 거죠. 자, 5번에 제3자에게 원래 무이자였는데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용 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2번 선다 보시면은 원래 예금이었는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성질이 변한 겁니다. 성질이 변해버린 거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해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세요. 47번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악의의 상대방이 나오고 있네요. 상대방의 최고는 어차피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 1번 정답. 자, 근데 2번은 상대방이 악인데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죠. 그건 아니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습니다. 이미 추인권 행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를 할 수가 없지요. 틀렸고. 자, 4번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언제나라 그러니까 이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책임 안 지죠?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 48번 문제. 대리행위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단은 상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상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번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래도 대리행위는 유효죠. 왜냐하면 대리권을 남용을 했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유권대리에 해당되거든요. 유권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죠. 자, 다만 대리권이 남용됐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무효지. 예.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지문. 자, 3번에 불공정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궁박 판단할 때는 대리인 입장 판단이 아니죠.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대리행위 하자 판단에 기준되는 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본인의 지시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자 판단의 표준이 본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 부지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 능력은 그쵸, 있어야 되죠.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대리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4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은 일부분이 무효네요. 일부 무효.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가 다 무효. 그렇죠? 자, 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무효라는 걸 알고서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는 것이죠.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3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보다가 무효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추인이 나왔을 때는 특별히 다르게 뭔가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때 이 무효는 제가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자, 따라서 상대적 무효를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39조 추인 말하는 거죠. 139조를 통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는 추인을 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니까 이거 소급효가 없는 거죠. 만약에 유동적 무효를 추인했다면 그때는 소급효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 무효 추인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거죠. 소급하여? 아니지. 3번 정답입니다. 4번 통정은요. 예, 확정적이고 그리고 상대적 무효고요. 그리고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번 지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기술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정답은 3번. 50번 문제. 조건과 기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외우고 있는 거죠.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 법률행위는 무효다. 외우고 있죠. 기해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죠. 기해무, 불정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첫째 줄에 보시면은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성조건이라는 거죠. 기성조건이 정지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고 반대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기해무. 그 반대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2번 지문.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는 거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한 때부터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한의 이익도 미리 포기할 수 있죠. 자, 전형적인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거는 채무자 쪽에서 아직 변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조기 상환해버리는 거죠. 빨리 돈을 갚아버리는 거. 요게 바로 대표적인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 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아직 조건 성취가 미정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효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5번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그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죠. 아직 미정인 권리도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네, 정답은 1번이에요. 51번. 물권 객체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분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필 토지 일부 소유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 일부 설정될 수 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 성립이 안 되지만 어차피 빌려 쓰는 이 용익물권은 용익물권 이것들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일부분에 성립할 수가 있죠. 어차피 빌려 썼다가 다시 반환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 이거 안 되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수목 집단입니다. 수목 집단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물론 그게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됐다면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겠지만 수목 집단에 대해서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임목 등기가 되면 이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 자, 5번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경작했던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경작자 소유적,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3번. 자, 다음 52번 넘어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입니다. 자, 건물을 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반환 청구.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되지 않죠.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요. 자, 3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 비용 부담은 그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 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 4번에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권일 뿐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소유권을 양도했던 전 소유자. 이자도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소유권을 양도했던 전 소유자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갑이 원래 소유자였지만, 그리고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제3자가 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이 소유를 하고 있던 중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겼다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고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면은 물권적 청구권자도 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을이 행사하는 거죠. 갑이 행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양도했던 전 소유자는 물권적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죠.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자, 다음 53번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은 상속, 2번은 수용, 3번은 경매, 5번은 건물 신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고 등기 없이 물권 취득이 가능한데, 4번 같은 경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 중에서도 요거는 이행 판결 말하는 거잖아요. 형성 판결 말고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정답 4번. 54번 넘어갑니다. 가등기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물권이 변동됩니다. 이때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본등기한 때부터죠. 그리고 본등기한 때부터라는 거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급한다, 틀렸다. 자, 이번에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본등기가 행해졌습니다. 이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현재 등기 명의인 상대로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했다는 거는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예를 들어 을이 사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겠죠. 등기 청구권을. 자, 그리고 이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당장은 본등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고 소유권 넘겨버렸을 때 을이 그 이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청구를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죠? 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니까 이때부터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죠.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지문을 보게 되면은 둘째 줄에 현재 명의인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거 아니죠. 현재 명의인은 병이지 않습니까?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저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장차 본등기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존할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이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전할 권리가 없다면 그러면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처분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네,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처분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등기를 격려했던 제3자한테 본등기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5번 선다에서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잖아요. 본등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취득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시켜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먼저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55번으로 넘어가요.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물권 포기를 말하는 거죠. 물권 포기. 물권 포기는 아주 전형적인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권적 단독 행위다. 자, 2번입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이것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용익 물권들은 소멸시효에 다 걸립니다. 자, 3번입니다.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때 전세권을 제멋대로 포기해버리면은 저당권, 딸려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멋대로 전세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동의를 안 받으면은 전세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목적물이 멸시라면은 물권이 언제나 소멸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나는 아니죠. 물권이 소멸했더라도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죠. 건물을 저당 잡고 있었는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었고,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을이 저당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건물이 멸실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저당권 효력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이 경우 화재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거든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한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토지가 포락됐고 효용 상실했습니다. 이러면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후에 포락됐던 토지가 다시 성토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그 권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건 아니죠. 종전 권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요. 5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피상속인의 점유가 상속인한테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승계하는 거죠. 1번 정답. 2번입니다.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이거 무과실 점유 말하는 거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유실물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유실물 습득 같은 경우는 침탈이 아니거든요. 우리 20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점유자가 했던 그 점유에 대해서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침탈처럼 보이지만 침탈이 아닌 게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침탈이 아닌 거 가장 많이 기출됐던 게 바로 사기였습니다. 사기당해서 넘겼다, 침탈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실물 습득도 물건을 습득한 것일 뿐 침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승계시키는 요컨대 무단전대차 같은 것도 침탈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주고 있을 때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유실물 습득, 4번의 사기 이런 것들 침탈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없죠. 자, 5번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네요. 근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 쪽에서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직접 점유자를 임차인으로 잡고 간접 점유자를 임대인으로 잡았을 때 이 5번 지문은 207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207조.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57번입니다. 갑소유 대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이 경우에 을은 등기 청구권부터 취득을 하겠죠. 갑이 소유자인 그 상황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등기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그리고 갑을 상대로 취득을 했겠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갑 소유 대지에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 갑이 을 상대로 소유권에 터잡아 인도 청구. 자, 아직
형식적으로 갑이 소유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은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시점에서 을한테 목적물을 나한테 반환하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미등기 매수인도 그리고 시효 완성자도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1번 정답. 자, 이거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된 갑이 그 사실을 알고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제3자한테 처분했으니까 이 경우는 갑의 처분 행위가 불법을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 을은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성립한다. 자, 근데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병이 갑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들어갔죠. 자, 어디 파트가 됐든 이렇게 적극 가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겠죠. 무효다. 자, 4번입니다. 시효 완성한 점유자 을은 시효 완성 후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병입니다. 자,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는데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갑이 다른 제3자한테 팔고 넘겨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갑을 상대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5번입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다시 병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점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을은 목적물에 대해서 간접 점유를 한다는 거고 병은 직접 점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자가 갑이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를 완성할 때 을이 하는 그 점유가 직접 점유일 수 있지만 간접으로도 가능하죠. 자, 을이 여기서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은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 간접으로 점유를 한다. 병은 이제 직접 점유하겠죠. 이렇게 20년이 흘러도 간접 점유를 하는 형태로도 을은 얼마든지 시효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시효 완성해가지고 병이 뭡니까? 부동산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병은 지금 임차인이기 때문에요.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아시다시피 타주 점유거든요. 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자주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임차인은 타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시효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병이 시효 취득할 수 없고 을이 취득하게 된다. 맞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58번 문제. 공동 소유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공유물 변경이 나오고 있는데 공유물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2번 공유물과 합유물 모두 보존 행위는 그쵸, 각자가 할 수 있죠.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합유하고 공통점이에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2번 정답. 자, 3번에서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허용됩니다. 금지 아니에요. 반대로 합유물 분할 청구가 금지인데 허용이라 그러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공유에서는 지분 상속되지만 합유는 지분 상속 안 되죠? 틀렸고. 5번.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정관에 정한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답 2번. 59번입니다. 지상권과 임차권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에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목적물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지상권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지상권,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자한테 지상권 양도 가능한데 임대차에서는 임차권 양도를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없을 때 양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후 끝나죠. 자, 지금 문장 뒷부분 보시면요. 존속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진다.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없으면 그냥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건데 지상권에서는 최단기가 있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안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라고 하는 최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 최단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소멸 통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4번입니다.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합의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죠. 원래 물권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합의만 하면 되죠. 임차권 성립을 위해서 꼭 임차권 등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상권, 임차권 모두 법정갱신 인정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건 임대차에서, 특히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지 지상권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 없어요. 5번 정답. 60번입니다. 지역권 옳은 것은. 1번은 지역권자가 나오죠. 지역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려면은 점유를 하지 않는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해 제거 청구 혹은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행사 가능하다. 근데 지금 1번 지문에서는 아예 물권적 청구권 행사 자체가 지금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니지. 할 수 없는 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거나 예방 청구는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요역지, 승역지 꼭 인접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합니다. 자, 3번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다. 네. 요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역지가 주에 해당이 되고 요역지를 따라가는 지역권이 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입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도 같이 이전합니다. 맞아요.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는데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가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292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92조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5번 선다 토지가 요역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여야 되는 거죠. 편익을 받는 땅은 한 필 토지 전부여야죠. 그런데 일부 요역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5번은 틀렸고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